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시장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면서 여러분의 의견까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매주 월요일 이 시간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는 마켓 공감,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먼저 소개를 해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SK프렌즈클럽의 윤종빈 센터장, 와우넷의 황성호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시장의 큰 변수들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이번 주에도 대외적인 정책적인 이벤트가 많습니다. 미국의 FOMC 회의 그리고 유로존에서 또 이후에 정상 회의 등이 열리게 되는데요. 이러한 이벤트가 시장에는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시는지 먼저 윤종빈 센터장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가장 굵직한 부분이 아무래도 미국의 FOMC 회의이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이 FOMC 회의가 올해 중에서는 이제 마지막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는 그 상황인데, 이게 이제 시기상 맞물리는 부분이 이번 달 말에 그동안에 이제 경기 부양안 중에 하나로 실행이 됐었던 부분이 이제 마무리가 된다라는 그런 부분이죠. 바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2가 이제 마무리가 되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네. 내년 초에 그에 대체될 수 있는 어떤 이제 부양안과 관련해서 요번에는 뭔가 좀 예의거리가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기대감을 이제 시장에서 분명히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하는 그 측면이 될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요번에 그 관련된 언급이 나온다라면은 아무래도 이제 원자재 시장 쪽에서 좀 이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달러 약세 흐름을 이제 수반을 하는 그 상황으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여기에다가 또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지난달에 미국에서의 추수 감사절 연휴 그와 맞물리면서 블랙 프라이데이 요 시즌에서 미국에서의 소비가 꽤 활발하게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한 달 11월 달에 미국의 그 소매 판매가 얼마나 늘어났느냐 하는 그 부분을 이제 시장에서는 많이 좀 지켜볼 공산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대내적으로는 또 올해 들어서 마지막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예정돼 있기도 하거든요. 이 변수는 시장의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지금 현재 상황을 보게 되면은, 유럽 지수는 지금 정고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고요. 미국의 다우존스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재정절벽에 관한 이슈들이 이제 점점 해결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정고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그 선물 옵션 만기일은 그다지 예전처럼 그다지 변동폭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예상해 본다면 좀, 아직까지는 그 연말 내내 기대감은 남아있기 때문에, 좀 차분히 넘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차분히 넘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볼 만한 주제에 대해서 또 화면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의 주제는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 과연 저점 매수를 할까, 반등 시에 매도를 할까인데요. SK증권의 윤종빈 센터장께서는 반등 시에 매도 전략 주시면서 반도체, LED 관련주에 관심을 갖자라는 의견입니다. 와우넷 황성호 전문가는 역시나 선도주는 반등 시에 비중 축소 전략이고요. 소외주에 관심을 갖자라는 전략인데요. 여러분께서는 와우넷 메신저로 설문에 참여를 하시면 됩니다. 검색창에서 와우넷을 치신 후에 접속하셔서 상단 중앙에 있는 메신저를 클릭하신 이후에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되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일단 각각의 의견부터 정리를 해볼 텐데 윤종빈 센터장께서는 의견 어떻게 정리하실까요? 네, 일단 그 코스닥 시장에서의 그 전체 수급 구도가 굉장히 안 좋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뭐 기관, 외국인 모두 못 팔아서 안달인 그런 상황에까지 이제 직면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지난주 중반경에서부터 급작스럽게 나타나고 있는 그 상황이다. 더불어서 그동안 코스닥 시장에서 많이 올랐었던 종목들에 대한 차익 실현 강도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카라를 필두로 해서, 이 IT 부품주에까지도 차익 실현 물량이 이렇게 강도 있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 모습인데, 일단 이런 부분은 전체적인 어떤 이제 이 포트상에서의 변화 주기와 좀 맞물리고 있는 그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 12월 달의 경우는, 펀드 매니저들의 어떤 이제 교체기인 그 시점에 와 있는 그 상황이죠. 결국에는 펀드 매니저들이 이제 교체가 되면서 새로 자리한 그 펀드 매니저가 새롭게 이제 포트를 구축을 해 나가게 되는데, 이 새롭게 이제 포트를 구축을 하다 보면은 많이 올랐었던, 즉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서 좀 거품이 꽤 끼었다라고 판단되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차익 실현을 하게 될 겁니다. 혹은 저평가 상태이다라는 생각 드는 종목에 대해서는 매수를 하게 될 테고요. 이런 일련의 어떤 이제 조정 과정 속에서 이 코스닥 종목들이
좀 매도의 대상으로 확실하게 좀 올라와 있는 그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은 이러한 흐름이 12월 말 정도까지는 계속 좀 진행될 여지가 높지 않느냐 그렇게 바라볼 수가 있는 그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이 시장 자체적으로 많이 올랐었던 종목들에 대한 차익 실현 물량이 이제 출하가 된다라면은 새롭게 시장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주도주를 시장에서 이제 탐색을 해 나가는 그러한 시기로 또 활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코스닥 종목들의 흐름에 대해서는 계속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 그 상황이다라고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황성호 전문가께서도 선도주 같은 경우에는 반등을 할 때 비중을 축소하자라는 의견 주셨는데요. 자세하게 네. 설명해 주시죠. 지금까지 그 시장을 선도했던 코스닥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엄밀하게 따지면은 좀 그 실적 대비 고평가된 부분이 분명히 존재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일에 그 종목을 매입을 해야 된다면 아마 그 단기간에 지금까지 인기를 끌었던 그런 뭐 모바일 관련주라든지 스마트폰 부분주 같은 경우는 지금 기관의 차익 매도가 나타났을 때 거의 이제 그 전방위적으로 무차별적으로 이제 그 거의 던지다시피 하는 그런 움직임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당분간은 좀 시세가 올라올 때마다 이제 매물 저항대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물론 지금 그 수익이 나고 있고 영업 환경이 좋은 업종이면은 분명하지만 기관이 이제 한번 포트폴리오를 정리를 하고 바꿔타기로 마음먹은 이상은 당분간은 좀 그 하방 경직을 유지하지 않으면 살펴봐야 되겠고요. 지금 현재는 지금까지 많이 올라와 있는 종목을 매입하느냐 아니면 그동안 소외주들을 지금 매수 타이밍에 잡느냐라고 본다면은 지금은 소외주 그동안 못 올랐던 상대적으로 시장에서 소외되었던 종목군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거래소 같은 경우도 IT 관련주보다는 이제 굴뚝주, 전통적인 굴뚝주로 좀 매기가 이전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일단 낙폭과대라는 것은 어떤 증시에서 보면 가장 큰 호재인 만큼 지금은 소외주에 관심을 가져야 될 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이렇게 코스닥 시장이 코스피와 정말 다른 움직임을 보이면서 수급 주체를 보더라도 뚜렷한 매수 주체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수급을 봤을 때에는 이 매매 주체 중에서 어떤 주체를 가장 눈여겨봐야 하는지 궁금한데 이 부분 황성호 전문가께서 좀 살펴주실까요? 네, 그거는 지금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움직임보다는 기관의 움직임이 더 지금 많이 지금 좌지우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물론 전통적인 굴뚝주나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국인 영향이 크지만 개별적인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국내 기관들이 더 내부 사정이 밝기 때문에 외국인보다는 기관의 수급 동향에 초점을 맞추시는 게 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도 이야기를 해주셨듯이 일명 바카라주라고 이야기하는 엔터테인먼트라든지 기존의 카지노 관련주들 많이 올랐다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많이 떨어졌거든요. 근데 앞선 코너에서는 또 이들 종목들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저가 매수에 나설 수 있는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기도 했는데 보유하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저가 매수에 과연 신규로 접근해도 될 타이밍인지 궁금한데요. 글쎄요. 많이 빠진 종목에 대한 저가 매수의 타이밍을 운운하기에는 아직은 좀 시기상조이다라고 이렇게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이 부분은 뭐냐면은 이 코스닥 시장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일단 수급 주체들이 본격적으로 빠져나가는 그 흐름이 전개가 되면은 이제 이 단기 급락세가 연출이 되죠. 이 급락 이후에 자율 반등이 조금은 형성은 돼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자율 반등을 노리고 매수를 들어갔다가는 다시 또 걸릴 가능성이 분명히 좀 높다라고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겠고요. 앞에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앞으로는 코스닥 시장에서 새로운 주도주를 탐색을 하는 그런 시기가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그동안 시세 분출이 이루어지고 그 종목들에 대한 수급 주체가 빠져나간 자리에서 그 종목을 매수를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새로운 수급이 형성이 되고 있는 그런 어떤 이제 종목을 찾아서 그 종목을 매매를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럴 수 있을 만한 그런 대상 종목들로는 일단 서울 반도체를 필두로 하는 LED 진영이 가장 대표적인 주자로 지금 상황에서는 좀 발돋움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현재 이 반도체 업황에서도 D램 현물가가 꽤 좀 반등 양상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즉 반도체 업황이 개선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코스닥 시장에 포진되어 있는 반도체와 연관되어 있는 종목들 예를 들어서
반도체 패키징 업체들 같은 경우가 그 대상이 될 수가 있겠는데 이러한 종목들의 경우에도 새로운 시세가 이제 형성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들 종목들의 경우에는 앞에 이제 황성호 전문가님이 언급했듯이 그동안 시장에서 계속 철저하게 소외되어 왔었던 그런 종목들인데 새롭게 모멘텀거리가 형성이 되고 있단 말이죠. 이러한 종목들은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이 찾아서 새롭게 이제 수급을 형성을 시켜 나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지금 이제 많이 손실 보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 종목들의 경우에는 일단 지수상에서 놓고 판단을 할 때는 코스닥 지수 480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서 좀 이 단기 바닥권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은 지금 위치에서는 매도보다는 홀딩 관점을 견지를 하시고 여기에서 이제 반등 흐름이 연출이 된다라면은 지금 가격 대비해서 향후에는 대략 10% 정도는 좀 올라와 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으니까 그 구간에서 매도하는 쪽으로 그렇게 좀 기다림의 그런 시간을 가지실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말씀까지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닥 시장의 수급을 전반적으로 알아봤고요. 그리고 종목군별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알아봤는데요. 여러분의 의견이 또 들어와 있다고 하네요. 화면으로 잠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에 대해서 여러분의 의견도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윤종빈 센터장의 의견은 59%가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반도체와 LED 관련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걸로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황성호 전문가의 의견에는 41%가 동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명의 전문가 어떤 종목을 유망 종목으로 선정을 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먼저 황성호 전문가께서는 어떤 종목 유망하게 보세요? 네, 지금 저도 마찬가지로 LED 관련 업종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서울 반도체도 물론 괜찮은 종목인데 그 장비 업체 중에서 사파이어 테크놀로지를 좀 주목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그 실적은 안 좋아서 적자 전환 시연했지만은 일단은 그 LED 같은 경우에 이제 해외 시장에서 이제 백열등 사용 금지 조치가 완화가 실시가 되고 그렇다면은 원천 장비인 사파이어 테크놀로지가 이제 아마 4, 4분기 정도에는 좀 턴어라운드를 할 수 있는, 다시 이제 옛날의 실적세를 회복할 수 있는, 그것이 가장, 이 종목의 공모가 대비 지금 주가는 상당히 좀 낙폭이 완전 크기 때문에, 뭐니 뭐니 제일 큰 호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낙폭과대를 인식에 따른 반발 매수를 기대를 해보겠고요. LED 관련 업종의 전반적으로 중에서는 장비 업체 중에서는 탑픽으로 꼽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파이어 테크 최고의 관심 종목으로 선정을 해주셨고요. 윤종빈 센터장께서는 어떤 종목 염두에 두고 계세요? 네, LED에서는 뭐 대장주는 당연히 이 서울 반도체가 되겠습니다. 이 LED가 지금 핵심은 LED 조명이라는 얘기죠. 이 LED 조명이 지금 개화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직 뭐 이제 시장 규모가 크지는 않은데 뭐 유럽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중국 쪽에서도 계속 그 시장 규모가 지금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대형화에 맞출 수 있는 그런 거의 유일한 그 회사가 서울 반도체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쪽에 수급이 계속 좀 몰리는 그러한 현상 당분간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반도체 패키징 쪽에서 STS 반도체 도 우리가 좀 유의 깊게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 반도체 업황의 개선과 맞물리면서 새롭게 좀 시세의 상승 흐름 충분히 기대를 걸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이렇게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 심도 깊은 논의를 해봤는데요. 두 분의 주장에 대해서 앞서서 저희가 정리를 해드렸는데 단어의 선택이 좀 달랐지 의견은 오늘 공통됐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 전반적으로 보자면은 반등 시에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하시겠지만 그래도 관심을 가진 업종 으로는 LED와 반도체 두 분께서 모두 꼽아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마켓공감 와우넷스 황성호 전문가 그리고 SK프렌즈클럽의 윤종빈 센터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